안녕하세요. 진명여자고등학교 통합사의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돈범이라고 합니다. 진명여자고등학교 2학기 중간고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역시나 진명여자고등학교 시험답게 굉장히 또 방대한 범위와 그리고 굉장히 또 까다로운 문제들로 난이도가 좀 있는 시험들로 좀 포진이 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또 부담감을 느낀 시험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시험으로 벌써 3번이나 시험을 봤는데, 이번 시험에서 혹시나도 점수가 잘 안 나왔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 시험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오직 목동 사과나무 학원에서만 진명여자고등학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명여자고등학교 수업만 맡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진명여자고등학교에 특화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사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진행 방식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험 범위는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다른 학교들 기준으로는 보통 2개의 단원을 나가는 반면에, 역시나 진명여자고등학교는 통합사회 선생님이 무려 3분입니다. 3분이기 때문에 이 파트별로 나눠서 진도를 나가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요, 많아집니다. 보시는 바처럼 2단원과 3단원을 나가고요, 그리고 4단원을 나갔고 5단원과 8단원의 일부를 나갔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선생님이 3분이다 보니까 이 3분이 진도 나가는 스타일이나 그리고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스타일도 모두 다르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명여고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4단원 나가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 4단원 나가는 선생님이 지금 이 4단원이라는 시험을 벌써 몇 번째 보고 있냐면,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거의 한 3번에 걸쳐서 이 4단원이라는 이 단원을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시험을 3번이다 보다 보니 중복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를 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단원 선생님이 이후에 어디 진도를 나가며 그러면 이 선생님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생깁니다. 변별력이라는 걸 내기 위해서 이 통합사회 시험을 어떻게 내는지 좀 문제를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충격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자, 지킬수록 기분 좋은 땡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말 한번 이 문제를 보시고 맞춰보시면 되겠는데요. 지킬수록 기분 좋은 물음표, 이 물음표에 들어갈 것을 고르면 됩니다.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행복한 이 세상, 법이 지켜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키면 뭐가 좋아질까요? 기본이 나오고요, 국가가 나오고, 기운이 나오고, 세상이 나오고, 사회가 나옵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교과서 도움자료 구석에 정말 짧게 나오는 파트고, 이게 심지어 노래입니다. 노래 파트예요. 이 문제를 본 학생들이 정말 멘붕에 빠졌습니다. 정말 이 노래 제목을 시험에 낼 수가 있는 것인가. 이 통합사회라는 게 그래도 나름의 기존 중학교에 배웠던 도덕과 그리고 중학교에서 배웠던 사회를 좀 융합해서 창의융합, 그러니까 좀 학생들이 좀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으면 적용을 하고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단순하게 교과서에 있는 부분 찝어서 이거 나오는 거니까 시험 봐야지, 이런 문제를 출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받아본 학생들은 모두가 다 정말 울분을 토했고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도, 학부모님들도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학생이 정답을 지금 못 적고 이 아래쪽에다가 이 보이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이 단어를 적으면서 이게 무슨 심정이었을까 정말 충분히 느껴지고요. 정답은 기본이었습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 교과서에 짧게 나오는 도움재료에 등장하는 파트고요. 사실 노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은 그냥 이런 노래가 있다 정도로만 보고 넘어갔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 문제에 제가 말씀드렸던 4단원 선생님인데요. 이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떼다가 시험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생님에 맞춰가지고 특화해서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문제까지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하는 것이
우리 진명여자고등학교 통합서입니다. 적어도 이 선생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정말 세세한 부분,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암기해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이 선생님을 제외하고 나면은 나머지 뭐 2단원과 3단원 나간 선생님께서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그냥 기본에 충실한 그런 통합사의 문제들을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내신 문제가 또 있는데 정말 킬러 문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인데 보통 이렇게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진명여자고등학교가 좋아합니다. 정정하면 특히 이 선생님이 좋아합니다. 하나부터 2개, 3개, 4개, 5개 이 숫자 맞춘 거 정답 맞은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보통은 기역, 니은, 기역,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 2개, 3개, 4개, 5개로 정말 헷갈리게 좀 문제를 출제해놨고요. 정답지를 고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보기가 또 굉장히 깁니다. 이 긴 이유가 있어요. 긴 이유가 있는 게 시민 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지문을 기역부터 미음까지 쭉 진행을 하고요. 자, 교과서 보이시죠? 이 교과서에 위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그냥 시민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한 줄씩 그냥 떼왔습니다. 이거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도 똑같이 출제했던 스타일인데 위에서부터 그냥 한 줄씩 떼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교과서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죠. 교과서를 이걸 진짜 다 외워야 되는 건가? 왜냐면은 충분히 읽어보면 암기를 잘했다면 충분히 읽어보고 이해를 했다면 풀 수는 있습니다. 풀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 문제에서 이 선생님들은 이 지문에 한 단어씩을 바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로 변별력을 맞추려는 건 좀 굉장히 좀 부당하지 않나. 좀 굉장히 좀 공부한 양에 비해서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좀 지저분한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5개, 다 맞는 거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함정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과연 틀린 걸까, 맞은 걸까 굉장히 헷갈린다는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이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그냥 떼어왔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이 동아시아 역사 갈등 8단원에 나오는 일부분이에요. 동아시아 역사 갈등 문제 8의 3파트가 되겠는데요. 이 동아시아 역사 갈등 문제도 킬러 문제로 빼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충분히 역사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잘 할 수 있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는 여기서도 변별력 그놈의 그 변별력 등급을 맞추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암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합사회, 이회화 뭐 적용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통합 암기처럼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가 똑같이 아까 다단원의 문제처럼 교과서에서 일부를 떼어서 출제하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교과서의 지문에서 그대로 떼어서 일부만 바꾸면은 그것도 힘들어요, 사실. 그것도 지금 굉장히 외우기 버거운데 지금 보시면 이 니은이 사실 틀렸습니다. 니은이 지금 틀린 복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틀린 거냐면 1995년 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벌써 헷갈려요. 연도까지 외워야 되는 것인가? 연도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요. 지금 중간 쪽에 지금 1998년도라는 게 나옵니다. 98년도. 98년도였고요. 그리고 한중이 아니라 한일이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그래서 한중 틀렸고 95년 틀렸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연도까지 이게 지금 역사 과목이 아닌데 한국사가 아닌데 연도까지 외워야 되는 굉장한 부담감. 이런 식으로 지금 변별력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귿 이번엔 또 2002년이 나오는 거예요. 저 동그라미 지금 보이시죠? 굉장한 고뇌가 느껴집니다. 2002년 교과서 보시면 2002년 맞습니다. 이 한일 역사 공동연구위원회를 설립했다. 지금 굉장히 이런 식으로 연도까지 디테일하게 물으면서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그냥 이 문제를 다 교과서를 외우지 않은 친구들은 틀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통합서의 시험은 상대적으로 좀 쉬웠던 2단원, 3단원, 심지어 문제도 많지 않습니다. 이 문제들은. 나머지 이런 통합 암기처럼 출제하는 이런 문제들과 그리고 5단원의 경제, 학교 프린트에서 우리 교과서에 없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경제 부분에서 가져온 그런 문제들로 변별력을 맞추다 보니까 진명여자 고등학교 시험 역시나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어렵다는 걸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특출나게 이 시험 문제를 요상하게 내고 있는 4단원 선생님에게 좀 맞춰서 이 선생님이
1학, 2학기 기말고사 때는 경제 파트를 또 나갈 겁니다. 경제, 자본주의의 역사 과정. 그럼 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교재로 빠르게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와 동시에 교과서를 같이 정리해줘야 됩니다. 이 교과서에서 어디를 외워야 되고, 이제는 정말 이 교과서를 통으로 암기하겠다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이 선생님들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정리와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만 나온 부분으로 진도를 나가는 경우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학교 프린트 또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이해와 암기를 한 다음에 문제풀이로 이어지는 그런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진명여자고등학교 통합사에 정말 어렵다기보다는 정말 지저분했고요. 이번 시험 본 학생들 너무너무 고생했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나와서는 안 되는데 학교에서 변별력을 맞춘다는 명목하에 이런 문제를 맞추고 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에 따라 공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국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한국사 문제 잘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중에서 상 정도 가게 됐어요. 난이도가 중에서 상 정도고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3단원 전체 역시나 많습니다. 통으로 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하게 또 2학기 기말고사는 4단원 전체가 될 겁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어려운 현대사 파트를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이 일제강점기는 어떤 식으로 내었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문항수가 많습니다. 통합사에는 문항수를 줄이고 배점을 높였어요. 한 문제 배점이 4점이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통합 한국사 문제가 30문제입니다. 문항수를 늘리고 배점을 낮췄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 학생과 그리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한 학생의 이 간극을 확실하게 나누는 킬러 문항들이 확실하게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정말 변별력을 확실하게 나눈 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문제를 좀 같이 보시면 정말 놀라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지금 이 문항의 배점은 3.2점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3.7점, 3.8점에 버금간다고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이 시대 흐름도 중요하고요. 독립군에 대한 내용, 각종 독립운동에 대한, 민족운동에 대한 내용,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연도예요. 아까 통합서에서 보셨던 그 연도 있죠? 그 각각의 사건들의 연도, 중요한 사건들의 연도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범주를 좀 벗어난 굉장히 디테일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년대별로 좀 범위를 널찍이 떨어뜨려 놔가지고 어느 정도 고를 수 있게 한 반면에 진명여자고등학교는 1년 단위, 2년 단위, 심지어 뒤에 나올 문제에서는 개월 단위로 출제를 합니다. 마치 무슨 공무원 시험인 것처럼 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얘기하는 건 어설프게 공부했으면 이 문제 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총 3개가 있어요. 10점입니다. 이 10점을 통해서 1등급과 2등급을 확실하게 구분하겠다는 것으로 의도가 좀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보여드릴 3문제 말고는 쉬웠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머지 문제들도 충분한 기본기와 암기가 되어 있어야만 풀 수 있었는데 이 보여드릴 문제 3문제가 유독 어려웠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문제도 가하고 나 사이 시기의 사건을 고르는 건데요. 지금 이 학생이 푼 게 나 같은 경우는 이제 1926년입니다. 26년이에요. 그리고 가 같은 경우는 학생이 23년으로 써놨지만 사실 이 가는 1920년입니다. 1920년. 당시 조선물산 장려회라는 게 평양과 서울에서 설립이 됐는데요. 평양이라고 써져 있어서 평양은 20년이고 서울은 23년에 만들어졌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20년과 26년 사이를 골라야 되는 건데 1번부터 5번까지를 거의 모든 연도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다는 겁니다.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가 192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풀려니까 헷갈려요. 20년대, 10년대, 30년대 큰 맥락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1번 의열단만 해도 1919년이에요. 근데 또 활동은 1920년대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19년에 설립돼서 틀렸고 2번 정우의 선언 1926년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개월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나와 2번이 연계가 있는 건데 이 조선민흥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한 3달 정도 이후에 바로 이 정우회 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나 이후여서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 이게 정답인데요. 192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들에 대한 연도 암기가 무조건 기본으로 받쳐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아니면 틀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찍어서 맞추거나. 굉장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였고요. 이런 문제들이 뒤에 더 나옵니다. 이제는 3.2점이 아니라 3.7점과 3.8점인데 지금 한국사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 건요. 교과서에서만 출제하지 않았어요. 학교 선생님이 필기를 해준 부분에서도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당장 여기 사건들에 보이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써놨습니다. 시험 그 공지사항이 말이죠. 188, 189페이지 2차 세계대전, 중일전쟁 파트는 뺀다. 하지만 학교에서 필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문제예요. 지금 가하고 마 사이 시기를 고르는 건데요. 이 사이 시기 일단 만주사변 31년, 중일전쟁 1937년, 2차 세계대전 39년, 태평양전쟁 41년 이 모든 시기의 사건들 연도를 다 알고 있어야 이제서야 이 28번이라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죠. 지연병, 징용제, 지연병제, 학도지연병제, 국가총동원법까지요. 이 보기들은요. 교과서 도움제로 조그맣게 연도가 나옵니다. 38년, 9년, 43년, 44년이요. 이 교과서에 있는 도움 자료들을, 연도들을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까지도 교과서에 있는 도움 자료를 풀면은 어느 정도 풀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마지막 문제가 정말 하이라이트입니다. 3.8점, 가장 높은 배점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 이제 2학기 기말고사도 어떤 식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잡고 등급 컷을 나누겠다는 그 의지가 보이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교과서만 보고선 풀 수가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의 필기가 들어가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지금 보기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이 학생이 아쉽게도 틀린 이유는 연도 체크를 잘못했어요. 근데 연도는 맞았습니다. 지금 다시기거든요. 중일전쟁 시기예요. 2차 세계대전 사이 시기. 이 학생은 1937년 10월달이라고 썼지만 이 중일전쟁은 1937년 7월달입니다. 원래 이 월까지 외우는 건 공무원 한국사에서는 하는 건데 진명여고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39년. 그러면 37년 7월부터 39년까지 사건들을 맞추라는 건데 일단 보기 기억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935년 아니에요. 니은 독립동맹 42년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디귿 조선민족 전선연맹 1937년 이어서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연도를 알아야 풀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조선민족 전선연맹이 맞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조선민족 전선연맹을 맞고 1번을 고르게 되는 건데 리을은 틀렸습니다. 연도가 맞지 않아요. 42년 이후가 되겠고요. 미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 자료였거든요. 이 친구가 1937년 8월달 느낌이 오십니까? 이 학생이 이제 37년 10월달이 중일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서 틀렸다는 겁니다. 정답은 중일전쟁이 1937년 7월이어서 1개월 차이 1개월 차이로 이 다시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디귿과 미음 그래서 2번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문제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학교에 나온 필기 내용까지 모조리 다 암기를 한 사람만 풀라는 말 그대로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거 맞추라고 낸 문제 아니에요. 맞췄다고 하더라도 찍어서 맞출 경우는 있겠지만 이건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였고요. 그만큼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출제함에 있어서 등급을 연도를 암기하는 걸 기준으로 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2학기 기말고사 현대사도 연도들이 쏟아지는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필기까지도 중요하게 보고 교과서에 있는 모든 내용과 일단 흐름 파악을 한 이후에 우리가 연도까지도 체크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암기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사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방대한 양을 공부하면서 수업 시간 내 질문을 부끄러워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언제나
정말 새벽 2시, 3시까지도 시간만 제가 잠만 자지 않는다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과 카톡과 전화, 문자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질문에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한국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등급 컷도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이번 한국사를 시험을 통해서 한국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학기 기말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한국사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그리고 이 자신감을 통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사에 대한 공부에 대한 흥미 완전히 잃어버리고요. 한국사 놓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학 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 시험을 학생들이 잘 못 봤다고 해서 점수만 보시고 이거 공부 너무 안 했네가 아니라 정말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등급 컷을 좀 봐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한국사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2학기 기말고사는 2에 버금가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사가 가장 어려운 파트고요. 그리고 현대사도 연도가 쏟아지는 만큼 우리가 연도까지도 확실하게 암기하는 이 진명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한다면 역시나 1등급을 넘어서 이제 정말 만점까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과 체계적인 관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정말 이 기상천외한 통합사에 대한 문제들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믿고 보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명여자고등학교 통합사의 한국사 최동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